바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경제 체제도 알 수 있는 건데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거 배웠지. 자원의 희소성.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 그랬었잖아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건 어떤 자원이 그냥 절대적으로 숫자가 많고 적고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인간이 원하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걸 우리는 자원의 희소성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걸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요술램프를 이렇게 문지를 때마다 램프의 요정 지니가 뿅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줘요. 내가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해 그럼 100만 원 탁 주고 1000만 원이 필요해 그럼 1000만 원 탁 주고 그랬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뭐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5억이 필요해. 그랬더니 요술램프에서 지니가 나와서 5억을 주네? 아무 사업이나 일단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거야. 그리고 실패를 했네? 그럼 다시 지니를 문지르는 게 아니죠. 램프를 문질러. 그럼 지니가 나와. 나 다시 사업하게 5억을 더 줘.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건 정말 공상 속에서나 나오는 거고 상상 속에서나. 실제 사람들은 항상 욕구에 비해서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자원의 희소성, 즉 자원이 원하는 것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할 경제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경제활동 중에서도 돈을 쓰는 소비를 할 때는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어떤 소비를 해야 된다. 비용은 적게 들고 편익은 최대한 크게 기회비용이 편익보다 작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경제활동 중에서 생산의 기준을 맞춰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거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게 우리가 생산활동이다라고 했는데 소비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생산을 할 때도요.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의 상황에 직면을 할 수밖에 없어. 왜? 생산을 할 때도요.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하다못해 우리 아버지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체를 하나 차리려고 하셔. 퇴직금을 가지고. 이 퇴직금 아빠가 만약에 사업 실패하시면 뿅 하늘로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지 실패하지 않고 잘할 수 있을지 우리 아버지도 엄청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시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생산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의 대표적인 경제 문제 정리할 거거든. 요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서 선생님이 정리하도록 할게. 아버지가 퇴직하고 사업하신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그 얘기로 한번 계속 예를 들어서 설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문제의 첫 번째 핵심 경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무엇을 what 영어로 하면 what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how many 이게 첫 번째 경제 문제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회사를 오래 다니셨어. 이번에 안타깝게도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오래 회사를 다니신 덕분에 뭐 2억이라는 퇴직금을 아버지 손에 쥐게 되셨어요. 근데 우리 자식들이 아직까지 학교도 다녀야 되고 이 2억을 은행에다 그냥 갖다 박아놓고 살 수는 없어요. 아버지가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시려고 결정을 하셨는데 고민이 되는 게 장사를 해야 되겠다. 여기서 결정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장사를 할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요새 퇴직하시는 분들이 뭐 치킨집을 많이 차리신데 치킨집은 너무 많아져서 안 될 것 같아. 중국집, 중국집은 어떨까? 아니면 분식집? 분식집은 어떨까? 당구장을 차릴까? 당구장은 어떨까? 엄청 고민을 하시겠죠. 편의점을 차릴까? 고민을 하시는 거야. 무엇을? 즉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내가 무슨 가게를 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문제인 거야. 그럼 좋아. 나는 결정했어. 짜장면집을 해야 되겠어. 짜장면 전문집. 요거를 이제 아버지가 딱 결정을 한 거야. 무엇을 결정 끝났죠? 얼마나 생산의 규모를 결정하는 거죠. 자, 내가 지금 짜장면집을 차리려고 하는 이 가게 자리는요. 며칠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앞에 유동인구, 여기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 한 이 정도의 사람들이 다니고 주변에 짜장면집을 봤더니 대략 하루에 몇 테이블 이상의 손님이 있는 것 같고 자, 그럼 나는 대략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가게를 차리는 게 이 장소에선 적합하겠구나. 이게 두 번째 고민인 거야.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생산 규모를 정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경제 문제예요. 자,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는 무엇이다? 생산물의 종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생산물의 수량을 정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짜장면집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짜장면집의 규모를 대략 이 정도로 해서 대략 하루에 이 정도 짜장면을 파는 걸 목표로 정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1번 경제 문제의 고민은 끝난 거야. 두 번째로 고민해야 되는 게 있어요. 두 번째 경제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How to.
다시 말해서 생산 방법입니다. 생산 방법을 또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짜장면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계로 면을 뽑아내서 판매하는 짜장면이 있고요. 두 번째, 그 TV 같은 데서 많이 봤을 거야. 수타 기술자들 밀가루 반죽 막 해가지고 쫙탁 해가지고 몇 번 이렇게 해서 치면은 면으로 변하잖아요. 이걸 수타 짜장이라고 하는데, 자, 수타 기술을 아버지가 배우시기엔 좀 나이가 많아. 내가 배울 순 없고, 그러면 이 수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고용해서 면을 뽑게 할 것인가? 아니면 짜장면 면을 뽑는 기계도 그것도 꽤 비싸. 그걸 들여가지고 장사를 할 것인 거예요. 야, 선생님, 그럼 기계도 한 대 놓고 그다음에 기술자도 고용을 해가지고 기계면 먹고 싶은 사람은 그거 팔면 되고 수타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은 그거 먹게 하면 되잖아요. 안 돼요. 뭐라 그랬어요?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 둘을 모두 다 선택할 만한 자원이 아버지에겐 없어요. 보통 없다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는 거죠. 기술자를 고용할 것인가 아니면 기계를 놓을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는 그 문제입니다. 생산하는 방법의 문제죠. 자, 어쨌든 이런 고민의 단계, 경제 문제의 단계를 다 거쳐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무엇이냐? 세 번째 경제 문제는요.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라는 거야.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거기 보면은 분배 문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드디어 짜장면집을 오픈을 하셨어요. 홀에 서빙하는 사람도 한 명 있고 수타 짜장면을 뽑는 기술자도 고용을 했고 이런 직원들이 있고 아버지는 또 카운터에서 경영하고 서빙하고 하셨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달을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쭉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매출이 얼마가 딱 났네? 이거 전체 고스란히 아버지가 가지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잖아. 왜? 기술자 고용했잖아요. 홀에 직원 고용했잖아요. 이분들도 생산활동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노력에 맞는 몫을 급여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세 번째 문제인 거예요. 분배의 문제. 그리고 분배의 문제는 이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계산을 해봤어. 짜장면 한 그릇을 생산하는데 원가, 자 밀가루값, 수타 기술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짜장값 계산을 해봤더니 짜장면 한 그릇의 원가가 예를 들어서 2,000원이 났어. 내가 여기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붙여가지고 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의 이익을 붙여서 3,000원에 팔면은 나는 그만큼 1,000원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나는 대신에 500원만 붙여서 싸게 팔고 대신 많이 팔겠다 하면 2,500원에 파는 거고. 즉 생산하는 나와 이걸 구입해가는 소비자 사이에서 생산물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것도 분배 문제에 들어가는 거야. 어쨌든 대부분 중학교 과정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요. 자, 직원을 고용했어. 월급을 얼마를 줄 것인가. 이번 달에 장세가 굉장히 잘 됐으니까 그 기여한 몫을 인정해서 보너스를 좀 더 얹어줄 것인가. 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세 번째,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분배의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아, 생산활동 하나를 할 때도 이렇게 끊임없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는 경제 문제라고 하고 경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 결국은 뭐 때문이다?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럼 경제 문제잖아요. 물음표가 다 붙어 있잖아. 그럼 결론을 내야 되겠지. 무엇을 생산할지, 얼마나 생산할지, 어떻게 생산할지, 누구를 위해 분배할지. 자, 이 모든 것들을 도대체 누가 결정하느냐? 여기에서 경제체제가 등장하는 거죠. 옆으로